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3월 12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대 대폭 증원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하다가 민주당의 비례 후보가 된 김윤 서울대 교수, 이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와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누가 봐도 민주당 인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을 했었고 2022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의 산하단체인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의 상임 대표까지 했던 분입니다. 누가 봐도 민주당 인사이고 의료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문케어의 핵심 설계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 사람의 주장을 윤석열 정부가 받았다? 아니 그 주장이 뭔가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윤 교수의 주장이라는 게 정말 통계를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엉터리 주장, 거짓 선동에 가까운 이런 주장이죠. 이런 주장을 받아 가져와서는 정말 자기 핵심 보수 지지층인 의사 집단을 정말 적으로 돌리고 타협할 수 없는 이런 2,000명 증원을 고집하면서 연일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는 이런 윤석열 정부,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뭔가 이 보건복지부 안에 이런 민주당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속아 넘어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페이스북 글 하나 보실까요? 자, 의사 김병진 님의 페이스북인데 이분은 서울대 의대에서 근무했었고 성균관대 외래 교수도 하기도 하셨는데, 자, 이분이 이 김윤 교수가 지난해 1년 동안 받은 이 정부 연구 용역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글 한번 보시면, 자, 김윤 교수 정부 용역 연구, 실험 연구도 아니고 대부분 페이퍼워크인데, 그러니까 문서 작업하는 게 전부인데 1년에 10억을 받네요. 이러니 정부 방침에 충성도 하고 자식 둘을 외국 유학도 보내죠. 의사 교수 연봉은 1년에 실제는 세전 1억 내외에서 2억 사이. 방송에서, 자, 김윤 교수가 실제 방송에서 한 발언이죠. 방송에서 의사 연봉 4억 원이라고 악의적으로 뻥을 치고 자기는 교수 월급 외에 정부 용역 연구비로 1년에 10억 넘게 받네요. 어쩔. 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밑에 표가 올려져 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 표는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난 한 해 동안, 1년 동안 김윤 교수가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입니다. 아니, 교수 한 사람이 정부로부터 이렇게 많은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구 용역을 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인데, 자, 한번 보시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5건의 정부 용역을 받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만 지자체 건인데, 자, 보실까요? 첫 번째가 9천만 원짜리, 두 번째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지자체 용역인데 1억입니다. 네 번째 정부 용역도 1억. 자, 마지막이 굉장히 큰데, 자, 3년 동안 연구하는데 7억 5천만 원의 연구 용역이 주어졌습니다. 7억 5천. 정말 이런 규모의 연구 용역은 찾기가 힘들죠. 지금 이 5건의 금액을 다 합치면 무려 10억이 넘습니다. 자, 마지막 7억 5천짜리 연구가 뭐였느냐 보시면 분야별 의료 공급 체계 개편 실행 방안 연구.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딱 제목을 보더라도 이 연구에 기반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뭔가 의료개혁의 이론적 배경을 이걸로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이죠. 자, 이 연구에 7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아, 정말 이거 보면 볼수록 너무나,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죠. 지금 이 글을 올리신 의사분도 의대에서 교수하셨으면 이거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올리셨을 겁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뭔가 감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개인에게 이렇게 연구 용역을 몰아준다? 이상하죠. 그래서 뭔가 보건복지부와 이 김윤 교수가 어떤 유착되어 있는 것 아닌가. 자, 지금 의료계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의대 증원, 이 배후로 지금 이 김윤 교수와 박민수 차관을 지금 꼽고 있는데 이들이 문재인 케어의
사실상 설계자고 실행자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지부 안에 이렇게 문재인 케어를 담당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의 어떤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이거 저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의 뭔가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중심이 김윤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 주장이 얼마나 거짓투성이인가 하나하나 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의대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 수입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익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이공계 쏠림을 해결하는 근본적 방법이다. 아니 이게 무슨 공산주의적 발상인가요? 이거 마치 학생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대기업만 가려고 하고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연봉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받는 연봉을 대폭 낮추면 이들이 삼성을 가지 않고 다른 중소기업을 갈 것이다. 이런 식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죠. 의사들 정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고 20대에 의대 들어가서 거의 10년, 15년을 생 고생을 하다가 겨우 한 33세, 35세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직업이죠. 그런데 그 의사 수입이 잠시 후에 보겠지만 연봉이 4억이다라고 정말 뻥을 쳤습니다. 아까 이분 발언대로. 자, 그런데 정말 이런 식의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써 있는 거 보시면 이공계와 의료계 수익 차이가 나면 이공계 대우와 수익을 높여서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텐데, 아니 이공계는 그대로 놔두고 잘하고 있는 K의료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이걸 맞추겠다, 하향 평준화시키겠다. 정말 황당한 공산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죠. 자, 또 보겠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의사 수는 우리 팀 연구에 의하면 3만 명이 부족하고 다른 연구 결과도 3만 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다. 3만 명이 의사가 부족해진다. 정말 엉터리 이런 엉터리가 아닐 수 없는데, 자,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거 보시면 복지부가 의대 증원에 참고한 연구가 몇 가지 있는데, 자, 여기서도 2035년에 의사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추계를 해서 산출해낸 숫자가 있죠. 보건사회연구원 9,654명이라고 했고, 한국개발연구원 KDI 1,65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대가 1,816명인데 어디가 3만 명이죠. 문제는 지금 이 보건사회연구원 등등이 이렇게 도출해낸 이 방식 자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는 2035년이 되면 의사가 15,000명이 부족하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도대체 그 근거라는 게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오류투성이, 이거 어제도 설명해 드렸는데 저 표를 보시면, 자, 저런 식의 계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 의사수에서 활동 의사수를 뺀 것인데, 자, B 밑에 보면 A, B가 나오죠. 분자와 분모가 있는데 이 분모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그러니까 짜맞추는 식의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의사 1인당 평균 업무량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의사가 어떤 그 실행하는 평균 업무량을 2019년에 고정시켜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통계를 결과에 짜 맞추는, 그래서 분자를 높이고 분모를 줄임으로써 저 값이 의도적으로 많이 나오게끔, 이건 조작에 가까운 통계 오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런 연구 결과, 그래서 15,000명이 부족하다라고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는데, 아니 김유는 한술 더 떠서 3만 명이 부족하다. 자, 이런 식의 엉터리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2011년에서 2021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인구 2.0명에서 2.6으로 증가했고, 자, 이거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죠. 우리나라 2.6인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근거로 삼는 게 OECD에 수많은 통계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와서 OECD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부족하다 주장합니다. 이것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의사 수는 지난 20년간 2배 늘었습니다. 자,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전체 의사 수와 외래 환자 수 추이입니다. 자, 지난 20년간 외래 환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의사 수는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왔죠. 자, 그래서 의사 증가 수를 보시면 2003년 5만 8천 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0만 7천여 명입니다. 자,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사 수는 2배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사당 외래 환자 수는 당연히 줄었겠죠. 2003년 8,750명에서 2021년에 5,964명으로 네, 의사당 환자 수, 그러니까 처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밑에 전체 인구 수는 4.6%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가 34.6% 증가했고 총 전문의 수는 40.8%나 증가를 했습니다. 즉 의사 증가 수가 우리나라 인구 수를 훨씬 정말 10배 가까이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의사는 계속 늘어왔다라는 것이죠. 자, 소아청소년과 늘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게 아니라 소아과 전문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소아과를 하지 않고 다른 과로 가는 게 이게 문제죠. 자, 보시면 소청과 의사와 환자 수 보겠습니다. 자, 15세 미만 소아는 350만 명 감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에 소청과 의사는 2,500명이 증가했다. 자, 2000년에 소아 환자 수가 0이 하나 빠졌네요. 990만 명이었는데 현재 590만 명으로 팍 줄었죠. 그런데 2000년 소아 청소년과 의사 3,375명, 그런데 현재 6,222명,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의사는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늘어왔고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필수 의료과에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고 소아과 오픈런이 생긴다. 아니, 그 원인을 지금 모든 의료 현장의 원인을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진단과 처방, 이게 얼마나 단순 무식한 이런 내 생각입니까?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필수 분야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것은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깊이 의사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이죠. 안 가는 것이죠. 기피하는 것이죠. 왜?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돈이 안 될 뿐더러 정말 그 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고 소송에 걸리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 자, 그래서 필수 의료과에 왜 의사가 가지 않느냐? 그 업무 환경을 개선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의사 수만 늘리면 다 해결된다. 완전히 엉터리 진단의 엉터리 해법이죠. 자, 김윤 교수의 거짓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었죠. 30대 중반의 의사가 받는 연봉이 3, 4억이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34세, 5세,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35세 의사 평균 연봉이 4억 가까이 올랐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했는데, 자, 보시면 2020년에 개원의입니다. 개원한 의사. 세전 연수익이 2억 9,300, 세전입니다. 3억 안 되죠. 자, 그리고 봉직의 세전급여는 2억이 채 안 됩니다. 1억 8,900 정도니까 세전, 세금 떼고 하면은 1억대 초반일 수 있죠. 자, 그러니 이런 식의 뻔히 자료가 있는데 세상에 종합병원에서 연봉 4억 받는 35세 전문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의사가 과도한 수익을 누리고 있다. 의사가 돈밖에 모르는 집단이다. 이런 식의 마녀 사냥을 하게끔 선동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일본이나 대만도 심각한 의사 부족 국가이다. 자, 일본이 고령화율이 지난해 30%가 됐는데, 자, 인구 추계를 보면 지금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 고령화율 30% 이를 때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의사 수가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령화가 이미 30%가 된 일본은
앞으로 인구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의사수가 남아 돌 것이다. 그래서 의사를 줄여야 된다. 감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엉터리 거짓 주장들을 김윤 교수 연거푸해 오고 있는데, 이런 거짓 선동을 분별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넘어갔다. 결국 이 사람 뒤통수 치고 민주당 비례 후보가 됨으로써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망신을 안겼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2,000명 증언 한번 이렇게 내질러 놓고 이걸 고집함으로써 타협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이 국면을 끌고 갈 겁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짓 선동가에 가까운 김윤 교수의 노란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